오늘은 2장 평형상태의 반도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진성 반도체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반대되는 개념의 외인성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외인성 반도체는 익스트린식 세마이컨덕터라고도 말합니다. 전자 또는 양공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도체입니다. 진성 반도체는 전자와 양공의 농도가 동일하였는데요. 전자가 많은 반도체를 N타입 반도체라 하고 양공이 많은 반도체를 P타입 반도체라 합니다. 그러면 실리콘에 어떤 물질을 주입하면 전자 또는 양공이 많아지는지 주기율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실리콘은 4족이며 최외곽 전자가 4개입니다. 또한 최외곽에는 전자가 8개 채워짐으로 안정한 상태를 이루는데요. 전자가 4개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5족 원소 인을 주입하면 인의 최외곽 전자는 5개이므로 총 9개가 되어 전자 1개가 남습니다. 전자가 풍부한 상태가 되므로 인은 전자가 많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3족 원소인 보론을 주입하면 전자가 1개 부족한 상태인데요. 바로 전자가 1개 비어있는 자리가 양공이 되므로 보론을 주입하면 양공이 많은 P타입 실리콘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순물들은 이온 주입법이라 하여 이온을 높은 에너지로 과속시켜서 반도체에 때려 넣는 방법으로 주입하는데요. 이때 불순물들은 실리콘 원자 자리에 치환되어서 자리바꿈합니다. 주입하는 양은 대략 10의 16 단위 최적당 10의 16승에서 10의 18승계 정도입니다. 실리콘 단위 셀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단위 최적당 원자의 개수가 10의 22승계와 비교해 보면 주입하는 양은 적게는 100만 개 중에 1개, 많게는 10,000개 중에 1개의 원자 비율로 주입합니다. 아주 매우 적은 양이기에 도핑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인을 도핑하였다, 보론을 도핑하였다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솔루빌리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고용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의 정의는 반도체 결정 내에 불순물 원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농도입니다. 인의 경우는 대략 300K에서 이 그림에는 정확히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이렇게 모양을 그립니다. 대략 300K에서는 한 10에 19승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핑을 하는 경우도 반도체에서 많이 존재합니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레이저 다이오드의 밀도 반전을 만들기 위해서 10의 19승 정도의 과도핑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오미 컨택을 만들기 위해서 과도핑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앞으로 차차 배워나갈 것입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실리콘 반도체에서 전자가 많은 N형 반도체나 양공이 많은 P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대표적인 물질이 있는지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입한 불순물들은 밴드갭 내에 불순물 준위를 형성합니다. 이는 전도대 근처 약 조금 밑에 45mm 일렉트론 볼트 근방에 불순물 준위를 만듭니다. 이것을 도너 준위라고 하는데 도너는 무언가를 주다 또는 증여하다는 의미인데요. 바로 전자를 주고 자신은 이온화되기 때문에 도너 준위라고 하고 D로 표현합니다. 여기에 D는 도너라는 뜻입니다. 또한 E는 도너 불순물이라고 하며 이렇게 ND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E는 상온에서 즉 300K에서 99.9% 이온화됩니다. 이온화가 되었다는 의미는
최외곽의 한 개 남는 전자를 컨덕션 밴드로 보내고 자신은 전자를 잃어버렸으므로 양으로 대전된 고정전하로 바뀝니다. 이러한 고정전하로 바뀌고 마치 우주의 북박이별 항성처럼 제자리에서 양의 전하만 띈 채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도대로 올라간 전자가 확산하기도 하고 드리프트하기도 하면서 이동을 합니다. 마치 우주 공간의 우주선처럼 반도체 결정례를 헤집고 다니는 것입니다. 반도체에서 이러한 고정전하들은 조연에 해당합니다. 주연은 바로 이 전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전도대에는 이렇게 전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전자가 양공보다 많은 반도체가 형성이 됐고요. 이런 경우에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는 실리콘에서 N형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P형 실리콘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론을 주입합니다. 보론은 가전자대 근처 약 45mm 일렉트론볼트 부근에 억셉터 준위를 형성합니다. 억셉터는 무언가를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인데요. 바로 전자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준위를 EA, A는 억셉터라는 의미입니다. 그 준위를 EA라 하고 또한 보론은 억셉터 불순물이라 하여 NA로 표기합니다. 가전자대 근처에 있는 보론은 가전자대의 전자를 포획하여 자신은 음으로 이온화되며 가전자대의 전자가 떠난 빈자리가 바로 양공이 됩니다. 따라서 보론을 주입하면 이렇게 양공이 많은 P타입 실리콘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실리콘과 갈륨아센 밴드갭 내에 형성되는 여러가지 도너 및 억셉터 불순물들의 이온화 에너지를 표시한 그림입니다. 여기 인이 있고요. 여기 보론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타 무수히 많은 물질들을 측정해서 전부 기록한 데이터입니다. 요 점선이 진성 페르미 준위이고요. 진성 페르미 준위를 기준으로 위에 존재하는 불순물들은 전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불순물이고 아래는 양공을 많이 만들어내는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N형 실리콘의 최외곽 전자는 마치 자유전자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원자핵에 매우 약하게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들이 전류 성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자들의 궤도 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전자들은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큰 궤도 반경을 갖습니다. 인의 최외곽 전자는 이렇게 원자핵에 약하게 구속되어 커다란 궤도 반경을 가지는데요. 바로 전자가 공존하는 원심력과 전자와 요 인의 이온 사이에 쿨롱의 힘은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회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원심력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인의 이온과 그 다음에 전자가 서로 쿨롱의 힘을 받는데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VRA는 각 운동량입니다. 전자의 각 운동량은 양자화된다는 법칙에 의해서 N 하바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서 RN이라는 것이 바로 궤도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V를 구하고요. 여기다 대입하고 Rn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N1인 경우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물리 시간에 배웠을 텐데요. 보호 반경은 0.53 옹스트롱입니다. 이 보호 반경하고의 이 BR1과의 B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 B는 이렇게 되고요.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입실론 R이라는 것은 실리콘의 유전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11.7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효질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유효질량은 전자가 운동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태밀도 유효질량을 쓰지 않고 전도성 유효질량을 사용합니다. 그 값은 0.26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넣고 정리해보면 A0분의 R1은 약 45옹스트롱이 나옵니다. 그래서 궤도 반경 R1은 23.9옹스트롱이 나옵니다. 굉장히 먼 큰 궤도 반경을 가지고 회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요. 인의 최외각 전자는 궤도 반경이 23.9옹스트롱이므로 실리콘 격자상수의 4배가 넘습니다. 이것은 원자에게 강하게 구속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이러한 전자는 전도대로 이동하면서 E는 이온화되는 것입니다. N형 반도체에서는 전자 농도가 양극 농도보다 많으므로 페르미 준위가 진성 페르미 준위로부터 전도대 바닥 상태 방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영도 K에서는 페르미 준위는 도너 준위와 전도대 바닥 상태 중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도 K에서는 모든 캐리어 원자들이 동결되어 있고 페르미 준위 이하에는 전자들로 충만되어 있어야 하므로 도너 준위는 페르미 준위 아래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 그림은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FD 분포 함수와 상태 밀도 함수를 함께 표현한 것인데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 많이 봐왔지만 전자 농도와 양공의 농도가 동일한 진성 반도체입니다. 페르미 준위는 밴드갭의 중앙에 위치하고 진성 페르미 준위를 구별하기 위해서 EFI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이미 배웠습니다. N형 반도체에서는 전자 농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페르미 디락 분포 함수를 보면 이 곡선보다 이것이 위로 더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면적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페르미 준위가 진성 페르미 준위로부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 밀도 함수와 이 페르미 준위 함수의 곱이 바로 이 면적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양공의 농도보다는 전자의 농도가 훨씬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전자의 에너지 상태를 표시한 것인데요. 한 상태에는 전자가 2개씩만 들어가므로 이렇게 2개씩 튀어진 것을 그린 거고요. 이것이 어디까지 차 있냐면 요 지점까지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많이 분포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양공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전자 농도를 열평형 상태의 전자 농도를 구하는 법을 이미 논의하였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배운 거고요. 또한 진성 캐리어 농도도 우리는 다 구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 식을 아주 유용한 식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 식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수학적으로 잠깐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 분자항은 결국 마이너스 20 플러스 2EF가 되는 건데 이렇게 진성 페르미 준위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익스포넨셜 함수의 합은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란색 부분을 보면 요것이 바로 ni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다시 ni의 exponential ktun의 ef-efi 바로 진성 페르미준위와 페르미준위로 그리고 진성 캐리어 농도로 전자 농도를 표현하였습니다. 양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식은 앞으로 이 식과 함께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아마 암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식을 잠깐 살펴보면 EF-EFI가 매우 크다고 매우 큰 경우에는 EF가 EFI보다 큰 것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멀어지는 겁니다. 페르미준위가. 따라서 이 값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 농도는 진성 캐리어 농도 곱하기 지수 함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자의 농도가 매우 커짐을 알 수가 있고요. 양공은 그거에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식들은 잘 보면 규칙성이 보입니다. 꼭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문제풀이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축대 반도체입니다. 이 축퇴란 의미는 겹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의 에너지 상태를 점유할 상태의 수가 1개 이상이 될 때 우리는 축퇴되었다고 합니다. 가령 N형 반도체에서 도핑을 높게 하면 도너 원자들이 증가하므로 도너들이 만드는 불순물 준위는 스플리트되어서 이렇게 밴드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농도가 계속 증가하면 이 밴드가 점점 확장이 되면서 컨덕션 밴드의 바닥 상태와 겹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페르미 준위는 도너 준위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전도대 바닥보다도 위쪽, 즉 안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축퇴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축퇴 반도체는 불순물 주입 농도를 유효 상태 밀도 또는 조금 높게 주입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유효 상태 밀도는 대략 2 곱하기 10의 18승이었죠. 이거보다 높게 도핑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한 축퇴 반도체에서는 MB 통계로 근사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페르미 디락 적분 함수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설명을 했죠. 전도대의 전자 농도가 유효 상태 밀도보다 큰 경우 페르미 준위는 전도대 내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페르미 준위 아래는 전부 전자가 충만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전도대에 이미 여기 이렇게 전자가 꽉 차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는 전자가 비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공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공도 보론을 아주 10의 18승 이상으로 도핑하게 되면 페르미 준위가 밸런스 밴드 내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공으로 꽉 채워져 있는 상태, 즉 전자가 비어져 있는 상태가 되고요. 페르미 에너지를 그냥 구별하기 위해서 EFP로 그냥 쓴 것 뿐입니다. 이건 P타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EFN, 여기 전자가 충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축퇴되었다, 축퇴 반도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경우는 사실 우리 앞으로 다루는 내용들 중에서 많이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 비축대 반도체에서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죠. MB 통계하고 페르미 디락 통계 일치율이 95%가 보이는 게 요 에너지 차이가 3KT 이상이라는 거. 그래서 요 점선을 표시한 요 구역에서는 MB 통계를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이 되면 이제 축대 반도체에 해당하므로 이때는 MB 통계를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축퇴된 반도체에서의 전자 농도는 어떻게 구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런 것이 있다 정도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퇴 반도체라는 것은 도너 농도를 전도대의 유효 상태 밀도보다 비슷하거나 높게 도핑했을 경우, 그리고 EC-EF가 3KT보다 이제 작아지므로 이것은 MB 통계를 근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모의 이 2일항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한 전자농도 구하는 식이 이렇게 됐죠. 여기서 2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취환을 했죠. 근데 하나를 더 취환합니다. 예타 F를 KT분의 EF-EC. 그러면 요거는 예타 마이너스 예타 F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 파란색이 바로 페르미-디락 적분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린 것이 이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손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값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거를 이렇게 F2분의 1의 예타 F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고요. 이 앞에 부분을 잘 보시면 요게 전도대의 유효 상태 밀도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틀리죠. 여기 파이가 빠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NC를 놔두고요. 루트 파이분의 2로 앞으로 뽑으면 이거하고 똑같이 됩니다. 이건 뭐 수학적으로 어려운 테크닉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전자 농도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들 실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0K에서 페르미 준위는 전도대 위 52mm 일렉트론 볼트에 위치하고 있다. 전자 농도를 구해봐라. 이거는 축퇴된 반도체이고 이미 52mm 일렉트론 볼트는 2KT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거는 MB 통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0는 앞에서 구한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요게 뭐냐면은 자 예타 F가 바로 2가 됩니다. 요게 2KT가 되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 가로축이 그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를 놓고 쭉 올라가서 읽어줍니다. 여기하고 교차하는 점, 요게 2.3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2.3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8분의 2의 유효 상태 밀도 곱하기 2.3. 그래서 8.53 곱하기 10의 19승의 전자 농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를 축퇴되지 않았다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페르미-디락 분포 함수를 근사시켜서 구하면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구하면 틀리겠죠. 이렇게 구하면 2.07 곱하기 10의 20승 약 한 2배 조금 더 차이가 나죠. 예. 그래서 올바르게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페르미-디락 적분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다음은 P형 반도체의 앞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N형 반도체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보론을 도핑하면 최외곽 전자가 7개가 되죠. 보론이 3개, 실리콘이 4개니까 그래서 1개가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자가 비어 있는 자리, 양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는 전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온화가 됩니다.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자가 뭐 받아들여졌다 그런 의미로 해서 이렇게 이온화가 됐다는 걸 의미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0도 페르미 준위가 억셉트 준위에 비해서 어느 쪽에 있느냐를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상온에서 P형 반도체의 페르미 준위는 진성 페르미 준위로부터 N형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가전자대 쪽으로 점점 접근합니다. 도핑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아래로 가고요. N형은 점점 위로 가서 너무 많이 도핑하면 축퇴된다 그랬죠. 이 안에까지 페르미
준위가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양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0도 K에서 억셉터 준위하고 페르미 준위의 위치를 살펴보면 0도 K에서 이 억셉터 준위는 전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0도 K에서는 모든 원자들이 얼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억셉터 준위는 페르미 준위보다도 더 위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 위쪽에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희박한 곳이죠. 그리고 이 밑으로는 전자가 다 꽉 차 있는 경우죠. 그래서 0도 K에서 P타입 반도체의 페르미 준위는 밸런스 밴드의 제일 높은 점과 억셉터 준위 요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에 페르미-디락 분포 함수와 상태 밀도 함수를 살펴보면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배운 N형 반도체죠. 그래서 이 페르미-디락 분포 곡선이 정 가운데에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더 면적이 커졌고, P형에서는 이게 내려가므로 이쪽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양공의 농도가 더 커진다는 얘기고, 페르미 준위는 진성 페르미 준위로부터 아래쪽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오행성 반도체의 대략적인 것을 마쳤는데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의 이 페르미 준위, 그 다음에 전자농도, 양공농도 구하는 식,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컴펜세이션 세마이컨덕터라고 해서 이제 보상 반도체인데요.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